해가 뉘엿뉘엿 지는 황금빛 들판에 바람이 불어왔다. 끝없이 펼쳐진 논밭 위로 일렁이는 벼 이삭들은 마치 살아 숨쉬는 파도처럼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도시의 소음과는 거리가 먼 평화롭고 고요한 풍경. 그 풍경 한가운데에 한 소녀가 서 있었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와 흙이 묻은 손. 그녀는 바로 이은비였다. 허리를 펴고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고단함보다는 묘한 만족감과 강인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도시의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소박하지만 굳건한 삶의 태도가 그녀의 모습에서 그대로 묻어났다. 이때 들판 위로 길게 뻗은 비포장도로에 익숙하지 않은 엔진 소리가 울렸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의 차량은 이 평화로운 시골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잘 재단된 고급스러운 재킷, 헝클어진 머리카락마저도 자유분방한 매력을 발산하는 남자, 김한결이었다. 그는 이 거대한 기업, 킹스그룹의 CEO 김태우의 외아들이자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상류층의 전형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무관심이 서려 있었다. 성공과 물질적 풍요가 넘쳐나는 삶 속에서도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듯 보였다. 한결은 지루한 표정으로 체기되어 서 있었다. 그는 이곳에 온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정해준 농촌체험 학습이라는 명목해 그는 낯선 시골 마을로 강제로 보내졌다. 모든 것이 짜증스러웠다. 시끄러운 새소리, 흙냄새,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끝없는 들판까지. 그는 도시의 편안함과 화려한 조명 아래서의 삶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때 그의 시선이 논밭 한가운데 서 있는 은비에게 닿았다. 땀을 흘리면서도 굳건하게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한결이 여태껏 만나왔던 도시의 어떤 여성들과도 달랐다. 그녀의 순수하고 강인한 모습은 한결의 굳게 닫힌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은비는 한결을 발견하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 마을에 이런 고급차는 드물었다.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다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한결은 은비에게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유롭고 자신감이 넘쳤다.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저기요. 한결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은비는 그제야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다. 여기 혹시 튜터 구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억지로 보낸 거라. 사실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한결은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그의 말투에는 거만함이 섞여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은비는 잠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도시 남자 특유의 피곤함과 위선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묘한 외로움이 함께 느껴졌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여튼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튜터라, 저도 농사일이 바쁘긴 한데 잠시 쉬는 시간에 도와드릴 순 있어요. 하지만 돈은 받지 않아요. 돈을 받지 않는다고요. 한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되는 세상이 당연했다. 돈을 거절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은비는 그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낯을 들었다. 그냥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배우고 싶으시면 진심으로 배우셔야 해요. 은비의 단호한 말에 한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삶에서 진심이라는 단어는 희미해진 지 오래였다.
그는 가슴속에서 낯선 감정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호기심이자 그녀에 대한 묘한 끌림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둘의 기묘한 만남은 시작되었다. 한결은 그날 저녁 은비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음식, 그리고 은비가 직접 담근 김치. 모든 것이 한결에게는 낯설었지만 따뜻하고 정겹게 느껴졌다. 식사를 하면서 은비는 한결에게 마을의 역사와 농사일의 고단함, 그리고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진솔했고 한결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얕고 공허한 삶을 살아왔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한결은 은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농사일도 조금씩 익숙해졌다. 그는 땀을 흘리며 일하는 보람을 처음으로 느꼈고 은비가 알려주는 자연의 이치를 배우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시작했다. 은비는 그에게 단순한 튜터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결의 닫힌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는 존재였다. 한편 서울에 있는 킹스그룹의 CEO 김태우는 아들의 행동에 대해 보고를 받고 분노했다. 그 시골뜨기 계집애와 함께 지낸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장 그 아이를 서울로 데려와. 그리고 그 여자애는 해고해. 하지만 김태우의 분노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결은 은비와의 시간을 이어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은비에 대한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하고 강인한 모습에 매료되었고 그녀의 옆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 이때 김태우는 한결의 튜터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던 대규모 건설 사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김태우의 야심작이었지만 사실은 거대한 비리와 불법 자금 조성의 온상이었다. 그는 이 사실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으려 했다.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그에게는 돈과 권력이 전부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잔인한 일도 서슴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태우의 비서인 최민혁은 김태우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충복이었다. 그는 한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김태우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는 한결이 은비와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다. 만약 한결 도련님이 그 여자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민혁의 보고에 김태우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직접 가서 끝낼 테니까. 김태우는 한결을 찾아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목적은 단순히 아들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은비라는 존재를 제거하고 아들이 다시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도록 만들고 싶었다. 그에게 은비는 아들의 미래에 방해가 되는 하찮은 존재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은비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녀의 정체가 자신의 과거와 얼마나 깊숙이 얽혀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한결은 은비와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의 꿈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녀는 도시로 가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 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쉬움이 서려 있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는 강인함이 함께 느껴졌다. 한결은 그녀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은비에게 정식으로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와서 자신의 튜터가 되어달라고 제안하기로 결심했다. 그 제안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시작이었다. 어느 날 저녁, 들판 한가운데에서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결은 용기를 내어 은비에게 말했다. 은비 씨,
저랑 같이 서울로 가실래요? 제 튜터가 되어주세요. 공부도 계속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은비는 놀란 표정으로 한결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그녀는 망설였다. 서울로 간다는 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였지만 동시에 그녀가 잊고 싶었던 과거를 다시 마주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곳임을 알고 있었다. 한결은 은비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은비 씨, 저는 은비 씨가 필요해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한결의 눈빛은 진지했고 은비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다. 아버지에 대한 복수,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 두 가지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색 고급 세단.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김태우였다. 그의 표정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눈은 한결과 은비를 향해 불꽃을 뿜어냈다. 김한결, 당장 이리 와.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김태우의 고함 소리에 은비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김태우의 얼굴을 보자마자 과거의 악몽이 떠올랐다.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그를 배신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남자. 바로 그 남자였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한결은 아버지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은비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김태우는 두 사람에게 다가와 은비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너 같은 시골뜨기가 감히 우리 한결이한테 접근해. 당장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 순간 은비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한결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김태우를 향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잃어버린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그에게 고통을 준 이 남자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했다. 김태우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정적이 감도는 들판을 갈랐다. 은비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한결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거친 언사에 당황했지만 은비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충동을 느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비 씨는 저의 튜터입니다. 한결은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튜터 웃기지도 않는 소리. 너는 지금 이딴 시골 계집애랑 놀러 온 게 아니야. 당장 나랑 서울로 가자. 그리고 이 여자는 김태우는 은비를 힐끗 보며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다. 내 인생에서 지워버려. 은비는 그 말을 듣고 이를 악물었다. 이딴 시골 계집애.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10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김태우에게 똑같은 경멸을 받았을 때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오직 복수심만이 그녀의 심장을 격렬하게 뛰게 했다. 김태우 씨. 은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감히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드님은 제가 아닌 당신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은비의 당찬 말에 김태우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맹랑한 계집애가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굽실거리던 모습을 봤어야 하는데 말이야. 어딜 감히 내깎게 핫뜨. 그 순간 은비의 눈빛은
살기가 감돌았다. 우리 아버지를 언급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입에 올릴 가치조차 없습니다. 김태우는 은비의 예상치 못한 강한 반발에 잠시 주춤했다. 그는 이 시골 소녀가 감히 자신에게 대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경계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왠지 모르게 낯이 익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명확히 떠오르는 것은 없었다. 그저 어딘가 찜찜한 기분만 남을 뿐이었다. 항열아, 당장 차에 타. 네가 계속 이 여자와 함께 있겠다고 하면 나는 네 재산 전부를 동결시키고 너를 후계자 자리에서 박탈할 것이다. 김태우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한결은 아버지의 냉혹한 모습에 절망했다. 그는 은비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아버지, 저는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자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한결의 고백에 김태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들이 감히 자신의 뜻을 거스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사랑, 너는 사랑 따위 할 자격이 없어. 너는 킹스그룹의 후계자야. 너의 삶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때 은비는 한결의 손을 놓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김한결 씨, 당신의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한결은 은비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했다. 은비 씨, 무슨 말이에요? 저를 버리는 거예요. 은비는 한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단호했다. 김태우는 은비의 말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현명한 선택이다. 넌 내 분수를 아는구나. 은비는 김태우를 향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저는 제 분수를 잘 압니다. 그리고 당신의 분수를 알려주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 김한결 씨의 튜터가 되겠습니다. 은비의 선언에 김태우는 물론 한결까지 놀랐다. 김태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얼굴이 붉어졌다. 네가 감히... 은비는 김태우의 말을 잘라내고 말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저는 당신 아드님의 튜터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김태우는 흥미롭다는 듯이 은비를 노려보았다. 어디, 말해봐. 내까짓게 무슨 조건을 내걸 수 있는지. 은비는 침착하게 말했다. 저를 서울로 데려가십시오.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감시 아래에서 김한결 씨의 튜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저를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당신이 하는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감시할 것입니다. 은비의 마지막 말에 김태우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는 은비가 자신의 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네 정체가 뭐야 너? 대체 누구야? 은비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섬뜩했다. 저는 이은비입니다. 그리고 10년 전 당신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이은철의 딸입니다. 은비의 말에 김태우는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이은철, 그 이름은 김태우에게 악몽과도 같았다. 그는 10년 전 이은철의 기술을 훔치고 그를 파멸시킨 장본인이었다. 그는 이은철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딸이 자신의 앞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은비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한결은 혼란스러웠다. 그의 아버지가
은비의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은비가 왜 이렇게까지 복수심에 불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힘겹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은비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 아버지, 은비 씨의 말대로 하세요. 저는 은비 씨가 저의 튜터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은비 씨의 편에 서겠습니다. 한결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김태우는 아들의 배신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김한결,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한결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당신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정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비 씨의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하셨는지 저는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김태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은비의 당찬 눈빛과 아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며 자신이 한때 무시했던 시골 소녀가 얼마나 거대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은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좋다. 네 말대로 하겠다. 하지만 명심해라. 내 집에서는 내 규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감히 나에게 도전한다면 너는 물론 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파멸시켜 버릴 것이다. 김태우는 은비에게 섬뜩한 경고를 던졌다. 은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제게 경고하는 만큼 저 역시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제게 한 짓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당신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이렇게 은비는 한결의 튜터가 되어 김태우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녀의 목적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그곳에 들어갔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평화로운 시골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기업의 후계자와 CEO의 싸움, 그리고 정의를 향한 끈질긴 투쟁의 시작이었다. 은비는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푸른 들판과 작은 시골집들이 점차 사라지고 거대하고 웅장한 도시의 빌딩들이 그 자리를 채워나갔다. 서울, 그녀의 아버지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절망을 안겨주었던 도시. 이제 그녀는 그 도시에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침묵만이 흐르는 한결이 앉아 있었다. 그는 아버지와의 갈등, 그리고 은비의 충격적인 고백에 혼란스러워하는 듯 보였다. 김태우의 저택은 도시의 중심부에서도 가장 호화로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 높고 견고한 담벼락, 잘 가꾸어진 정원, 그리고 대리석으로 지어진 웅장한 건물. 모든 것이 은비가 살아왔던 소박한 세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은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김태우의 차가운 시선과 그녀를 경멸하는 듯한 저택의 하인들의 눈빛이었다. 네 방은 저쪽이다. 튜터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기대하지 마라. 내 신분을 잊지 마. 김태우는 은비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은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이 모든 모욕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 복수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김태우의 아들, 김한결의 튜터로서 이 집에 들어왔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이 집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녀의 방은 작고 소박했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은비는 짐을 풀고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인 작은 낡은 회중시계를 꺼내 들었다. 시계의 유리면은 금이가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소중하게 닦았다. 이 시계는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긴 유일한 유품이자
그녀의 복수심을 불태우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날 저녁, 은비는 한결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넓고 긴 식탁에 김태우와 은비, 그리고 한결 세 사람만이 앉아 있었다. 식사 내내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태우는 은비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경멸하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고, 한결은 불편한 표정으로 식사를 이어갔다. 내 아버지가 남긴 기술, 아직도 가지고 있나? 김태우는 식사 도중 갑자기 은비에게 물었다. 은비는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이 빼앗아간 기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우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빼앗아갔다고 나 아버지는 그 기술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했어. 내가 아니었으면 그 기술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나 아버지를 도와준 것이나 다름없어. 은비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의 기술을 훔치고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우리 아버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증거 있나? 김태우는 비웃었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네가 이 집에서 튜터 자리를 유지하고 싶다면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결은 아버지의 비열한 태도에 분노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은비 씨는 저희 집에 손님으로 와 있습니다. 손님 한너는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었나 보군. 나는 네가 이 여자와 너무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원치 않는다. 명심해라. 김태우는 아들에게도 차가운 경고를 던졌다. 식사를 마친 후 한결은 은비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는 그의 성격처럼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은비 씨, 오늘 아버지의 말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은비 씨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는 제 아버지를 2번 죽였습니다. 한 번은 그의 기술을 훔쳐 그의 꿈을 짓밟았고, 또 한 번은 그의 명예를 훼손해 그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한결은 은비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저의 아버지는 정말 그런 짓을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제 아버지의 기술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기술은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그 기술을 자신의 비리를 숨기는 데 이용했습니다. 은비의 말에 한결의 눈은 흔들렸다. 그는 아버지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막연한 의구심만 가지고 있었지만, 은비의 말을 듣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진실을 밝혀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은비 씨, 제가 은비 씨를 돕겠습니다. 저의 아버지를 맡겠습니다. 그리고 은비 씨의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한결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은비는 한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버지의 비열함과는 다른 순수한 열정과 정의감을 보았다.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한결 씨, 하지만 이것은 저의 싸움입니다. 당신이 저를 돕고 싶으시다면 당신은 당신의 위치에서 당신의 방식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날 밤 은비는 한결에게 자신의 아버지의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것은 도시의 모든 인프라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획기적인 기술이었다. 한결은 은비의 설명을 듣고 놀랐다. 그의 아버지가 이 기술을 어떻게 불법적으로 이용했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았다. 은비는 한결에게 말했다. 이 기술은 도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이 기술을 불법적인 자금 조성과 비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저는 이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당신의 아버지를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한결은 은비의 말을 듣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정의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는 은비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부터 은비의 튜터 생활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한결에게 단순히 학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세상의 이치와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결의 굳게 닫힌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고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다. 한결은 은비에게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었고 은비는 한결에게서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받았다. 한편 김태우는 은비와 한결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은비의 존재가 자신의 비밀을 위협하고 아들을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최민혁 비서에게 은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저 여자애가 어떤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그리고 김한결과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모두 다 알아내라. 그리고 그녀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즉시 내게 보고해. 최민혁은 김태우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다. 그는 은비의 방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다. 그러나 은비는 이미 김태우의 속셈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대화를 조심스럽게 나누었고 중요한 정보는 절대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태우와 그의 부하들이 그녀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더 치밀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은비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있을 때 아버지의 유품인 회중시계를 다시 꺼내 들었다. 시계의 뚜껑을 열자 시계 안쪽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쓰여진 작은 글귀가 보였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은비야,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렴. 그 글귀를 보며 은비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수심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아버지,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당신의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은비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넓은 정원에서 가볍게 몸을 풀고 한결과의 수업을 위해 자료를 준비했다. 오후에는 그와 함께 기업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재무 보고서를 분석하며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겉으로 보기엔 호화로운 저택에서의 삶이 그녀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무디게 만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분노와 복수심의 불꽃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한결이 화상회의로 바쁜 틈을 타 은비는 저택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그녀는 긴 복도를 지나고 화려한 방들을 지나고 값비싼 그림들을 지나쳤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가족의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김태우 회장의 서재문 앞에 멈춰 섰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새어나오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는 6개월 안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어떤 위험도 용납할 수 없다. 김태우의 목소리는 권위적이고 차가웠다. 은비는 소름이 돋았다. 스마트 시티. 그 이름은 다시 한번 그녀에게 이곳에 온 이유를 상기시켰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에 귀를 댔고 더 명확하게 들으려 애썼다. 투자 펀드와 관련된 서류들은 전부 폐기해.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마. 만약 누군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듣자 은비는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심장은 쿵쿵거렸고 등골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가 숨기려는 증거들을 찾아내야만 했다. 즉시 행동해야 했다. 그녀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왔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렸다. 딸아, 다른 사람의 약속을 믿지 마라. 오직 너 자신과 진실만을 믿어라.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회중시계를 꽉 쥐며 용기를 얻으려 했다. 다음 날 아침, 은비는 한결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했던 공장, 킹스 그룹에 인수된 그곳에 가보자고 제안했다. 한결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은비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는 동의했다. 그들은 서울 외곽에 있는 한때 번성했던 산업단지로 향했다. 은비 아버지의 옛 공장은 이제 황량한 폐허가 되어 있었다. 이끼 낀 벽들과 녹슨 문들이 과거의 영광을 씁쓸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은비는 정문 앞에 서서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녀는 이곳에서 평생을 바쳤고 희망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다. 한결은 말없이 그녀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은비 씨,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한결 씨. 은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냥 이곳에 와서 아버지의 기억을 조금이라도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어떤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그들은 안으로 들어섰다.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찔렀다. 은비는 텅 빈 방들과 낡은 기계들을 지나쳤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무실이었던 작은 방 앞에서 멈추어 섰다. 문은 썩어 있었지만 안에는 몇몇 물건들이 남아 있었다. 은비는 잠긴 철제 캐비닛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것을 열려고 애썼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건 아버지가 쓰시던 캐비닛이에요. 은비가 말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중요한 서류들을 이곳에 보관하셨어요. 한결은 캐비닛을 보더니 은비를 바라보았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근처에 있던 낡은 쇠지렛 대를 이용해 캐비닛을 열었다. 귀를 찢는 듯한 쇳소리가 울렸고 문이 활짝 열렸다. 안에는 먼지가 잔뜩 쌓인 낡은 서류 더미가 있었다. 은비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꺼냈다. 서류들 사이에는 낡은 수첩이 있었다. 은비는 수첩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송을시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개발 과정, 복잡한 공식들, 그리고 상세한 설계도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 그곳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김태우는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계획을 바꿨다. 그는 나의 기술을 불법적인 일에 이용하려 했다.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협했다. 만약 내가 이 기술을 넘겨주지 않으면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은비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실패 때문에 자살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해를 입은 희생자였다. 한결도 그 글을 읽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아버지의 행동에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은비 씨, 그는 그녀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한결 씨는 잘못 없어요. 은비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저를 도와 진실을 찾게 해줬어요. 고마워요. 그녀는 수첩과 몇몇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김태우 회장이 없애려고 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그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을 지켜야만 했다. 그들이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김태우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한결의 눈에 서린 불안과 은비의 손에 들린 가방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했다. 어디를 다녀왔느냐? 그리고 그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 은비는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 저는 아주 중요한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 안에는 회장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김태우는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네가 하는 짓을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나는 너를 매 순간 감시하고 있었다. 내까짓게 감히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저는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비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정의를 믿습니다. 정의 이 세상에서 정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만드는 거야. 김태우가 말했다. 너는 권력도 없고 돈도 없어. 너는 그저 어리석은 시골 계집애일 뿐이야. 한결은 은비 앞을 가로막고 섰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아버지는 잘못하고 계십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나는 단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다. 김태우가 소리쳤다. 내가 한 모든 일은 이 가족을 위해서, 너의 미래를 위해서였어. 아버지는 무엇을 지키고 계십니까? 한결이 물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더러운 비밀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 무고한 사람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님 자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은비는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결정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 행동이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그에게 피해를 입은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 일어서야 했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워야만 했다. 긴장감이 팽팽한 공기 속에서 은비는 가방을 든 채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한결은 그녀의 옆에 서서 아버지의 광기에 맞서고 있었다. 김태우는 아들의 배신과 은비의 뻔뻔함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그의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보였다. 감히 내 앞에서 김태우가 은비에게 손을 뻗으려 하자 한결이 그 손을 막았다. 아버지 은비 씨에게 손대지 마세요. 김태우는 한결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비켜 너까지 이 계집애한테 놀아나고 있는 거냐. 저 여자가 너의 미래를 망치고 있어. 저의 미래는 제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은비 씨는 저의 미래를 밝혀주는 사람입니다. 아버님께서 저에게 숨기려 했던 진실들을 알려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한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때 은비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김태우 씨, 당신이 숨기려 했던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과 서류들을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것은 제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당신이 불법적으로 빼앗아갔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원본 자료와 함께 당신의 비리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김태우는 충격을 받은 듯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분노로 흔들렸다. 그는 은비가 이토록 치밀하게 증거를 찾아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이 서류들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하찮은 것들. 김태우는 분노에 차서 서류들을 낚아채려 했다. 그러나 은비는 재빨리 서류들을 뒤로 숨겼다. 이 서류들은 이미 여러 곳에 복사본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찢어버린다고 해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비는 당당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한결과 함께 이 서류들을 스캔하여 안전한 곳에 백업해 두었다. 김태우는 은비의 치밀함에 경악했다. 그는 이 소녀를 너무나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유일한 선택은 은비와 한결을 제거하는 것뿐이었다. 최민혁, 당장 이 두 사람을. 김태우가 명령을 내리려 하자 갑자기 저택의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을 이끌고 온 것은 다름 아닌 한결의 오랜 친구이자 정의로운 검사인 최민준이었다. 최민준은 한결과 은비의 부탁을 받고 이 모든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김태우 회장님, 당신을 불법 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민준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태우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게 무슨... 최민준, 너까지 감히... 회장님, 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검사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최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김태우는 자신의 충복이었던 비서 최민혁을 바라보았다. 최민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 최민혁은 은비와 한결의 행동에 감명을 받아 그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몰래 최민준에게 김태우의 비리 자료들을 넘겨주고 있었다. 그에게는 더 이상 김태우의 불법적인 행동을 묵인할 수 없다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 김태우는 자신의 충신이었던 최민혁의 배신에 절망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평생을 쌓아온 그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비는 김태우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와 정의를 향한 그녀의 오랜 투쟁이 결실을 맺는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인 회중시계를 꽉 쥐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잠드세요. 제가 약속했던 대로 당신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한결은 은비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은비 씨,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다정했다. 김태우는 경찰들에게 연행되어 나갔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분노와 원망이 서려 있었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들이 떠난 후 넓은 저택에는 은비와 한결, 그리고 최민혁 비서만이 남았다. 최민혁은 은비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은비 씨,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에 회장님의 비리를 막았어야 했는데. 은비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습니다. 최 비서님, 당신도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민혁은 고개를 들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김태우의 충복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진정한 정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었다. 그날 밤 은비와 한결은 함께 저택의 정원을 거닐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한결은 은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비 씨, 이제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해요. 은비는 한결의 손을 맞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네, 한결 씨, 새로운 시작을 해요.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밝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은 강인하고 아름다운 한 명의 여인이었다. 이렇게 은비와 한결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정의와 용기,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서사시가 되었다. 김태우가 경찰차에 실려 떠난 후 넓은 저택은 텅 비고 기묘한 침묵이 감돌았다. 천장의 화려한 샹들리에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오만함이나 권력을 비추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거짓과 부패 위에 세워진 킹스그룹 제국의 씁쓸한 몰락이라는 냉혹한 현실만을 비추고 있었다. 은비와 한결은 텅 빈 거실에 조용히 서 있었다. 오랜 투쟁 끝에 찾아온 해방감과 함께 깊은 피로감이 그들을 덮쳤다. 은비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로 이 벽들 속에서 그녀는 경멸과 모욕, 그리고 위협을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바로 이 장소에서 그녀는 중요한 증거를 찾았고 무엇보다도 항상 그녀의 편에 서준 한결을 만났다. 그녀는 한결의 손을 꽉 잡으며 그의 따뜻함과 위안을 느꼈다. 은비 씨, 괜찮아요. 한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요, 한결 씨.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조금 허전한 기분이 들 뿐이에요. 한결은 그녀의 감정을 이해했다. 비록 아버지가 수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그는 여전히 한결의 아버지였다. 그의 몰락과 체포를 보며 한결은 가슴 아팠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정의를 택했고 은비의 편에 섰으며 그 결정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우리는 올바른 일을 했어요. 한결이 말했다. 정의가 실현되었어요. 아버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바로 그때 최민혁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도련님, 은비 아가씨, 좀 더 일찍 나서지 못해 죄송합니다. 은비는 최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본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충성과 양심 사이에서 길을 잃었던 사람이었다. 괜찮습니다. 최 비서님,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아가씨, 최민혁은 고개를 숙였다. 이제 저도 이곳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잘하실 거예요. 한결이 말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도련님. 최민혁은 고개를 숙인 후 돌아섰다. 최민혁이 떠난 후 저택에는 은비와 한결만이 남았다. 그들은 소파에 앉았고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은비는 아버지의 유품인 회중시계를 꺼내 들었다. 시계를 열자 아버지의 송을씨가 눈에 들어왔다. 딸아, 다른 사람의 약속을 믿지 마라. 오직 너 자신과 진실만을 믿어라. 은비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진실은 어둠 속의 등불과 같아서 길을 밝혀준다고요. 은비가 흐느끼며 말했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어요. 진실 덕분에 저는 정의를 찾았어요. 한결은 그녀를 안아주며 위로했다. 은비 씨는 정말 용감했어요.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냈어요. 부정한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이후 한결은 자신의 계획을 그녀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킹스그룹의 모든 상속권을 포기할 것이다. 그는 거짓 위에 세워진 회사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었고 그것을 은비와 함께 만들어가고 싶었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저는 윤리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한결은 믿음으로 빛나는 눈빛으로 말했다. 그리고 은비 씨가 저와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요. 은비는 한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처음 만났을 때의 피로감이나 방황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열정과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따뜻해졌다. 기꺼이 함께할게요, 한결 씨.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다. 은비 아버지의 스마트 시티 기술을 활용하되 그것을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환경과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기술로 바꾸기로 했다. 그들의 프로젝트는 새로운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될 것이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은 김태우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를 찾았다. 그들은 그를 조롱하러 온 것이 아니라 과거와 영원히 마주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아버지, 한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킹스그룹의 상속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은비 씨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겁니다. 저희는 은비 씨 아버지의 기술을 이용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겁니다. 김태우는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와 원망이 서려 있었다. 네가 감히 뭘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가 없으면 너는 그저 쓸모없는 아이일 뿐이다. 아버지가 없어야 비로소 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결의 목소리는 더욱 확고해졌다. 그리고 아버지께 증명해 보일 겁니다. 진실과 선의 위에 세워진 제국이 거짓 위에 세워진 제국보다 훨씬 더 견고하다는 것을요. 은비는 김태우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언젠가 당신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등을 돌리고 그곳을 떠났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증오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평온함과 희망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앞으로의 길이 순탄치 않을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더 밝고 공정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고귀한 목표가 있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은 원래의 궤도로 서서히 돌아왔다. 킹스그룹 스캔들은 한동안 여론의 중심에 있었지만 점차 사그라들었다. 김태우 회장의 이름은 부패와 권력 남용의 죄명과 함께 남았고 그가 쌓아 올린 제국은 완전히 무너졌다. 한결과 은비는 명성이나 언론의 주목을 좇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정의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었고 이제 자신들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자 했다. 사건이 종결된 후 한결은 킹스그룹의 상속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그는 남은 얼마 안 되는 자신의 재산과 은비의 저축을 합쳐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의 이름은 새로운 희망으로 밝고 공정한 시작에 대한 그들의 열망을 담고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은비 아버지의 스마트 시티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이윤 추구나 부패를 위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최적화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들은 몇 명의 열정적인 직원들과 함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다. 은비는 기술이사로서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책임졌다. 한결은 경영이사로서 사업 및 대외 업무를 담당했다.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일하며 초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갔다. 은비는 아버지의 기술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한결은 과거의 경험과 총명함을 활용해 회사가 점차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어느 날 한 신문에 그들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두 젊은이. 기사는 한결과 은비의 용기와 끊임없는 노력을 칭찬하며 그들을 희망의 등불이라 불렀다. 이 기사 이후 그들의 회사는 대중으로부터 큰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투자자들은 프로젝트의 잠재력뿐만 아니라 한결과 은비가 대변하는 가치를 믿고 그들에게 찾아왔다. 그들의 새로운 희망 프로젝트는 한때 킹스그룹에 의해 버려졌던 작은 마을에서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능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시스템, 그리고 개선된 대중교통망은 그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한때 소외되었던 작은 마을은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 은비와 한결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성공은 양심이나 도덕을 희생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선의와 정직 그리고 노력으로 쌓아 올린 제국이 어떤 거짓 위에 세워진 제국보다 훨씬 더 견고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자연과 가까운 작고 아늑한 집으로 이사했고 함께 채소를 가꾸고 나무를 돌보며 소박한 삶을 누렸다. 은비는 더 이상 가슴속에 상처와 분노를 품고 살던 시골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강인하고 사랑이 넘치는 여인이었다. 한결 역시 더 이상 오만하고 방황하던 과거의 재벌 2세가 아니었다. 그는 사려 깊고 성숙한 남자이자 헌신적인 남편이며 열정적인 리더가 되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은 집 마루에 앉아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다. 마지막 햇살이 눈부시게 빛났다. 마치 그들이 논밭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한결은 은비의 손을 잡았다. 은비야, 사랑해. 내 삶에 희망과 빛을 가져다줘서 고마워. 은비는 그의 어깨에 기댔고 평온함을 느꼈다. 한결씨, 저도 사랑해요. 항상 저를 믿고 제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은비 아버지의 회중시계는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더 이상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치열했던 투쟁의 상징이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의미 있는 사랑 이야기의 증거였다. 이것은 단순히 재벌 2세와 시골 소녀의 이야기가 아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 용서, 그리고 이해와 믿음 위에 세워진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그들은 함께 해피엔딩을 썼고 희망 가득한 새로운 시작을 만들며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사랑과 선의는 항상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독자 여러분, 이 거대하고 복잡한 서사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의를 향한 한 개인의 용감한 투쟁과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김한결과 이은비, 두 주인공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마침내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선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